미얀마 노조 페더레이션 오브 제너럴 워커즈 미얀마는 미얀마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주로 노동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노동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은 봉제 공장이 국가관리위원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4개 미얀마에 있는 모든 분야의 제조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부 공장은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며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급여를 삭감하거나 초과 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24개 공장 55개 공장은 초과 근무를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33개 공장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8개 공장이 강제 초과 근무를 시킨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를 요구한 사례가 법적으로 무슨 위반이 되지도 않는데 마치 위법을 한 것처럼 발표를 한 부분부터 조사 결과는 신빙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제조 산업별 노동권 위반 사례 비율을 보면 봉제 공장이 78%, 제조업 4.1%, 소비재 제조업체 2.4%,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 0.8% 순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 카테고리가 분명하지 않고 봉제 공장을 의도적으로 집중하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국가관리위원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8시간 교대 근무제로 생산을 하면서 근무 시간 동안 50벌의 옷을 만들 수 있는 공장에서 65벌을 생산하도록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며 일부 봉제 공장들이 임금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근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2일 미얀마 SNS 유명 크리에이터 그룹 고스트헌터 미얀마는 망베 지역 다웅드인지 공동묘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룹은 팔로워 55만 명을 보유하며 미얀마 귀신이 나오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나시라는 무속신앙이 전반적인 생활 속에 묻어 있어 미신에 대한 믿음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초 베이크드노 여왕의 혼을 영상에 담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고대 도시로 유명한 퓨에 있는 베이크다노 타운십에서 하룻밤을 묵을 예정이었으나 일정 문제로 다웅드인지 공동묘지로 변경하고 약 26분간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에 의해 체포되면서 방송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3월 23일 오후 5시에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만 받고 석방 조치가 되었다고 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양곤전력공사는 불법 전력 사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적발 시 강경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최근 불법 전선 따기, 검침기 없이 전력 공급받기, 검침기 조작 등을 통해 불법 전력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검침원들과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 전선을 따와서 사용하는 경우 전력 손실뿐만 아니라 과부하로 인한 폭발, 감전사,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력공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단전 조치 이후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2014년 제정된 미얀마 전력법 52조, 53조에 의거하여 추가로 징역 5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정부 정책 중 하나인 전기차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은 미얀마 기차,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과 개인 차량 및 중장비까지 전기 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밝히며 전기차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 발전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2023년에만 전기차 3.0대 수입을 허가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중국 BYD에서 생산한 차량 40대가 첫 번째 선적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친드윈 샨건설이 30대를 수입하고 양곤 국제공항 택시로 사용할 예정이며 MPK 모터스가 10대를 수입하여 네피도 따삐곤 시장에서 택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전기차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미얀마군 관련 인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드윈 샨건설은 사우이스트 모터 미얀마와 같은 주소로 회사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 회사에는 소툰 이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툰 이사는 미얀마 자동차협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협회도 국가관리위원회와 협조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MTK 모터스는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의 딸 틴띠리 땐모니 연루되어 있는 영화 제작사 세븐스 센스 공동 창립자인 나인표조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에는 따삐곤 시장에서 미얀마 최초로 전기차 충전소를 개소하고 전기차 10대를 모두 전시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7일 현재 전기차 택시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자동차협회 소툰 감사는 26개 업체가 전기차 수입 신청을 하였으나 9개 업체만 승인을 받았으며 3월 말까지 전기차량 수백 대가 들어오고 4월 첫째 주까지 계획 중인 전기충전소는 완공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에 수입된 전기차는 6천만 잣에서 1억 4천만 잣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미 많은 선주문이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월 중순까지 전기차 112대가 추가 수입이 되었으며 국방부의 장갑차 공급 사업을 진행하였던 모작의 모 회사인 그랜드 시리우스가 38대를 수입하였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우대자의 처제가 운영하는 어스그룹 오브 컴퍼니즈의 자회사 어스 리뉴어블 에너지도 19대를 수입하였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들이 전기차 사업에서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앞으로 다른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최근 전력 공급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과 도로 유지 보수 작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차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4일 네피도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은 미얀마 경제 성장률과 금융 현황, 농업 현황, 국산화 장려, 교육, 차량 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미얀마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22-23년 회계연도 6개월 동안 3.4%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0-21년 회계연도에는 NLD 정권의 관리 능력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9%를 기록하였으나 2021-22년 회계연도에는 GDP 2.4%를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2022-23년 회계연도에는 GDP 3.4%까지 도달하였으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일부 세력들이 정보행정과 은행 시스템을 붕괴하려고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는 2022년 중반까지 자금 순환을 안정화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얀마 농업을 보면 몬순 농지 1,500만 에이커, 여름 농지 300만 에이커가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바라기 재배가 확장됨에 따라 에이커당 50파구니를 생산하면서 약 140피스의 해바라기 식용유 생산을 통해 식용유 자급자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벼 수확량은 에이커당 5바구니씩 생산량을 올리면 총 1320만 에이커 농지에서 약 6600만 바구니 벼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석유 및 철강 부문에서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산 원자재를 활용한 국내 생산을 강화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을 보면 미얀마 언어와 문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영어, 컴퓨터 과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차량은 미등록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신규 번호판 개편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4일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무기 중개인과 항공연료 공급업체와 관련하여 기업 6개와 개인 2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방에 대한 항공연료 제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공문에는 미얀마 방위산업에 연루되어 있는 툰민렛과 그의 아내 윈민소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윈민소는 그의 남편과 함께 싱가포르 스타 사파이어 그룹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이 회사들도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툰밀렛은 이미 태국에서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아시아선 그룹, 더 아시아선 트레이딩 컴퍼니, 카고 링크 페트롤리움 로지스틱스 카머파니가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3월 27일 영국 정부도 툰밀렛과 싱가포르 항공연료 공급업체 슌에너지와 이 회사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킴 퓨인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였습니다.